반갑습니다. 법률가를 위한 인공지능 기초편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병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숫자인식 인공지능을 보면서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구경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순환을 거듭할 때마다 화살표가 쭉쭉쭉 올라가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계학습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면적이라는 입력값을 받아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일지 예측하는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지요. 여러분이 부동산에 찾아가서 아파트 평수가 15평이면 가격이 얼마더라, 30평이면 얼마더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X축이 면적이 되고 Y축이 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빨간 점 하나하나 이것이 여러분이 수집한 데이터일 것입니다. 기계학습으로 푸는 문제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 값과 출력될 예측값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던 함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계학습이 찾아내야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릴 기계학습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직선의 형태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형회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선형회기를 통해서 기계학습의 원리를 이해하는 자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형회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y는 ax 플러스 b 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라고 하는 가정에 따라서 그 함수의 형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함수를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단순 선형회기의 가설은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게 시켜야 되는 일은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시하는 이 A 값과 B 값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A 값과 B 값이 달라질 때마다 이 가설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이렇게 A 값과 B 값으로 정했을 때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표시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컴퓨터가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선형회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수학은 1차 함수, 2차 함수 이게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1차 함수는 중2 수학이고요. 2차 함수는 중3 수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이 선형회기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말 간단한 예제 데이터를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X 데이터가 0일 때 Y 데이터도 0이었다. X 데이터가 1일 때 Y 데이터 2, 2일 때 4, 3일 때 6이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총 4건이 있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4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한테 풀라고 시켜야 되는 문제는 X와 Y 사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이건 슬쩍 봐도 Y는 EX네, 너무 쉽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이 XY 데이터를 봐서 곧바로 Y는 EX다 라는 관계를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혹시 겐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에서는 시험 칠 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찍을 때 그걸 겐또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일본어 겐토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요. 예, 그냥 찍는 걸 겐토라고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는 아까 말씀드린 A와 B를 찾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예, 겐토를 찍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숫자나 일단 찍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이 A는 0.5고 B는 0이라고 되었다. 그러면은 Y는 0.5x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가설에다가 x 데이터 값을 넣어서 측정된 데이터 값과의 오차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0,0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 가설 y, 가설이 예측하는 값을 y hat이라고 합니다. 여기 모자를 씌웠다고 해서 y hat이라고 부릅니다. y hat은 0.5x다 라는 가설이 예측하는 값은 0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도 0이니까 그 경우에 오차는 0이 됩니다. x 데이터 1을 겐토로 찍은 이 가설에 넣으면 y hat은 0.5가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2니까 그 오차는 1.5가 되겠습니다. x 데이터 2에 대해서 가설을 넣어보면 1.0이 나오고 데이터와 오차는 3. x 데이터 3을 가설에 넣어보면 1.5, y 데이터와의 오차가 4.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통계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이 오차를 그냥 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차를 제곱을 해서 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4건이 있으니까 그 오차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오차의 평균을 낸 것을 우리는 가설의 비용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차를 제곱을 한 다음 평균을 낸 값, 이게 7.8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겐토를 찍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그 값을 약간 바꿔보는 겁니다. 일단 약간 0.1 값만큼 이 A 값을 작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가설은 y hat은 0.4x가 될 것이고요. 오차의 값은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요. 정답은 y는 2x인데 0.4x는 y는 0.4x는 정답으로부터 조금 멀어졌지요.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내면 8.96으로 값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숫자를 약간 키워보겠습니다. 그러면 a 값을 0.6으로 바꿔봤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오차 값을 계산을 해봤을 때 오차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오차의 평균도 6.86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겐토를 찍은 값 0.5 그리고 약간씩 바꿔본 값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A 값을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 예, 당연히 늘려야지요. 그래서 A 값이 증가하면 오차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더 증가된 이 0.6이라는 값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아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과정을 막 반복하다 보면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에 가설을 적용을 했을 때 그 오차를 함수로 표현한 것을 비용 함수라고 하고요. 이거를 손실 함수 또는 목적 함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A 값, B 값 이런 값들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단순 선형회귀는 x 입력값이 하나다라고 봤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다중선형회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x 변수를 이용해서 y 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가격을 예로 들면 제 아파트의 평수뿐만이 아니라 방 개수, 층수 이런 변수를 바탕으로 해서 가격을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중선형회귀의 가설은 어떻게 될까요? 예, y는 ax 플러스 b가 아니라 이제 입력값이 x1, x2, x3 이렇게 3개가 됐으니
W1x1 더하기 W2 곱하기 x2 더하기 W3 곱하기 x3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 함수는 아까 단순 선형 해기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가설이 예측하는 값과 학습 데이터 간의 오차의 제곱값을 평균한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중치를 찾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A 값, B 값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W1, W2, W3, B 값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 비용 함수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가설은 주어진 데이터 x, y 혹은 x1, x2, x3, y를 함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가설을 찾는 작업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이게 다 인공지능하고 무슨 상관이지? 라고 이 그럼피 캣과 같은 표정을 지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선형회귀라고 하는 기계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다음 강의 시간에 인공지능, 특히 인공신경망 기술의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